제가 28년간 환자들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모두 소금이 부족합니다. 네. 이 여러분, 한국인 10명 중 6명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 알고 계셨나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면 단순히 물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소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두통이 오고 변비에 시달리고 밤에는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바로 소금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금은 건강에 나쁘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더욱더 소금을 멀리하고 계세요. 그 결과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8년간 수천 명의 건강을 되찾아드린 특별한 소금물 섭취법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간 약학과 영양학을 연구해온 김태윤 박사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중장년층 분들을 상담해 왔는데요. 그분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심각한 소금 부족 상태였다는 겁니다. 혈압 때문에 소금을 끊으셨다는 분, 부종 때문에 물도 줄이셨다는 분, 의사 선생님이 저염식하라고 해서 음식에 소금을 거의 안 넣으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소변 염도를 측정해 보니 0.4에서 0.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정상 염도가 1 이상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올바른 방법으로 소금을 다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일반 소금이 아니라 800도에서 1300도 고온에서 9번 구워낸 죽염으로 만든 죽염수를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던 혈압이 안정되고 매일 아침 고생하던 변비가 사라지고 밤마다 쥐가 나던 다리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 분들이 죽염수 하나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8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완벽한 죽염수 섭취법을 낱낱이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단골 고객 중에 68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약국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오셔서 혈압약을 타가시는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박영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혈압약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박영수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약 먹어도 혈압이 140 아래로 안 떨어지고 요즘엔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변비도 심해서 매일 고생이에요. 저는 박영수님께 소변 염도를 한번 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0.6이었어요.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알고 보니 박영수님은 10년 전부터 의사 선생님이 저염식하라고 해서 음식에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드셨던 거예요. 심지어 국물도 거의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셨대요. 저는 박영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수님, 지금 몸이 말라가고 있어요. 소금을 다시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 박영수님은 굉장히 놀라셨어요. 혈압 환자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소금을 드시면 오히려 혈압이 안정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영수님께 죽염수를 하루 500ml씩 마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 3일은 박영수님도 반신반의하셨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변비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박영수님이 약국에 오셔서 혈압을 재보니 130에서 85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박영수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생님,
15년 동안 약으로도 안 되던 게 소금물 하나로 이렇게 좋아지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박영수님은 죽염수를 하루 2리터씩 드시면서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소변 염도도 1.2까지 올라왔고요. 여러분, 박영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죽염수 제조법과 개인별 맞춤 섭취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흔한 실수들과 해결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박영수님처럼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완벽한 죽염수 섭취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죽염수를 어떤 농도로 얼마나 먹어야 하냐는 거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0.9%가 좋다는 말도 있고 0.6%가 좋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신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체액 농도가 0.9%라서 이 농도가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병원에서 맞는 링거도 0.9% 염화 나트륨 링거를 맞잖아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농도가 바로 0.9%라는 뜻이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0.9%로 죽염수를 만들어서 마셔봤더니 너무 짰어요. 물론 저는 먹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농도로 마시기가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특히 그동안 저염식을 해오신 분들은 0.9% 농도를 마시면 혀가 얼얼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농도는 0.6%입니다. 이 농도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국물의 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드실 때 국물이 간간하니 딱 맞네 이런 느낌 받으시잖아요. 바로 그 농도가 0.6%예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2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고 편안하게 섭취하는 염도가 바로 0.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짠물을 참고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농도로 꾸준히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0.6% 죽염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정말 간단해요. 500ml 물병에 티스푼으로 2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티스푼 1스푼이 약 1.5g이거든요. 2스푼이면 3g이고 이게 500ml 물에 타면 정확히 0.6% 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죽염은 유황 성분 때문에 처음 타면 약간 유황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냄새 때문에 못 마시겠다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물병에 죽염을 타고 뚜껑을 열어둔 채로 10분만 놔두시면 유황 성분이 다 휘발돼서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타놓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지고 나오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혹시 그래도 맛이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은 오이 슬라이스 몇 개나 레몬 슬라이스 2~3개를 넣어보세요.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마시기 편해집니다. 이제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 500ml 한 병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3일 정도 드셔보시고 몸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하루 1리터로 늘려보세요. 1리터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엔 1.5리터, 그 다음엔 2리터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는 겁니다. 제 경험상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리터에서 3리터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염식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붓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 염도계를 하나 준비하셔서 본인의 소변 염도를 측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소변 염도가 1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은 상태예요. 하지만 0.4에서 0.8 사이로 낮게 나오시는 분들은 소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니까 더욱더 필요하긴 한데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500ml에 티스푼 1스푼만 넣어서 0.3% 농도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몸이 적응하면서 소금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농도를 천천히 높여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소금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지 않고 소변 색깔이 맑은 노란색이고 하루 종일 목마름 없이 컨디션이 좋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반대로 죽염수를 마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속이 불편하면 하루 쉬셨다가 용량을 줄여서 다시 시작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선에서 조절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으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드셔도 다 좋습니다. 식전, 식후, 식간,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제든 괜찮아요. 다만 특별히 더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긴 해요. 아침 공복에 죽염수를 마시면 우리 몸의 배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은 새벽부터 아침까지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때 죽염수가 들어가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배변 활동이 훨씬 원활해져요.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 죽염수를 꼭 드셔보세요. 저녁에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죽염수 1컵 드시고 주무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죽염의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저녁 죽염수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단골 고객 중에 72세의 이정숙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수면제를 드셨던 분이에요. 제가 저녁 9시에 죽염수 1컵 드시고 주무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수면제 없이 푹 주무시게 됐어요.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인에게 가장 편한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죽염수를 마실 때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래야 우리 몸이 소금과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농도, 용량, 제조법, 섭취 시간까지 모두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왜 하필 일반 소금이 아니라 죽염이어야 하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소금이든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천일염이든 용암염이든 히말라야, 소금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28년 동안 수천 명의 건강 상담을 하면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건 단연 죽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염이 왜 특별한지 그 과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죽염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력입니다. 죽염은 800도에서 1300도 극강의 고온에서 9번 구워지면서 일반 소금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항산화 물질이 생성돼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죽염의 항산화 활성이 일반 천일염보다 무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늙고 병드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잖아요. 암,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모두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항산화제가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아시잖아요. 비타민C, 코큐텐, 레스베라트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죽염 하나로 이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단골 고객 중에 65세 최미선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기미가 심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인데 죽염수를 3개월 드셨더니 피부에 윤기가 돌고 기미가 옅어졌어요. 항산화 작용이 피부 세포까지 젊게 만들어준 거죠. 두 번째 장점은 강알칼리성입니다. 죽염의 pH가 1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다 체액이 산성화돼 있어요. 커피, 육류, 가공식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들거든요.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의 체액을 검사해보면 대부분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15년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체액 pH가 7.2 이하인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죽염의 강알칼리성이 이 산성화된 체액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매일 죽염수를 마시면 우리 몸이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되면서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 높은 칼륨 함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일반 소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나트륨만 많고 칼륨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물이 고여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칼륨 함량이 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죽염수를 하루 2리터, 3리터 마셔도 붓지 않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혈압 환자분들께 죽염수를 권했을 때 혈압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처음엔 저도 신기했는데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니까 혈압이 안정되는 거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은 탁월한 혈액순환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관절염 전부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됩니다. 죽염은 극강의 고온에서 구워지면서 에너지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일반 소금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순환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몸속 막힌 혈관까지 잘 뚫고 들어가면서 혈액을 구석구석 전달해주는 거죠. 한국순환기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죽염 섭취 후 말초혈관 순환이 평균 40% 개선됐다고 합니다. 제 단골 고객 중에 70세 김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발이 항상 차갑고 저리고 겨울에는 동상까지 걸리셨던 분인데요. 죽염수를 2개월 드셨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5번째 장점은 장 건강 개선입니다. 죽염의 유황 성분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되죠. 실제로 죽염수를 드신 분들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변비 개선이에요. 20년 넘게 변비약 먹던 분들이 일주일 만에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죽염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말이에요. 죽염은 반드시 9회 죽염을 선택하세요. 3회나 5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1300도 이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워진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죽염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제대로 된 9회 죽염은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죽염에 대나무재가 섞여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800도, 1300도면 대나무는 완벽하게 전소돼서 사라집니다. 죽염에 보이는 까만 불순물은 대나무재가 아니라 황화물이나 미네랄이 응축된 거예요. 이게 위장에 들어가면 위산에 녹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다이옥신 논란도 있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해소됐어요.
1300도에서 충분히 가열하면 다이옥신도 완전히 분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죽염수 드시면서 겪을 수 있는 흔한 걱정들과 해결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공복에 먹으면 설사가 나는데 식후에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예요. 네, 물론입니다. 처음에 배가 좀 불편하거나 변이 무르게 나오는 건 죽염이 여러분의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죽염의 효능 중 하나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초반에 적응 안 되시면 식후에 드시거나 농도를 절반으로 낮춰보세요. 며칠 적응되면 오히려 20년 된 변비가 개선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일반식 하는데도 죽염수가 필요한가요? 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음식에 소금 넣느냐 안 넣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커피, 술, 약물, 에어컨, 건조한 환경 때문에 심각한 탈수 상태거든요. 음식으로 먹는 소금만으로는 이 탈수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나갈 때 물도 같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염식이든 일반식이든 고염식이든 상관없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추가로 죽염수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음식은 평범하게 간 맞춰서 먹는데 죽염수를 따로 하루 2리터씩 마시고 있어요. 그래야 제 몸의 수분 밸런스가 유지되거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으세요. 죽염수 마신 후에 이완기 혈압이 올랐는데 부작용 아닌가요? 이완기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건 여러분이 평소 소금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예요. 혈관에 혈액이 좀 많이 차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하루 정도 편안하게 쉬시면 바로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던 농도와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적응하면서 용량을 늘려가시면 소금 배출 능력이 훈련되면서 이완기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절대 놀라지 마시고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선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소금이 나쁘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소금을 멀리 하셨고 그 결과 만성 탈수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변비, 부종, 고혈압, 당뇨, 불면증, 손발 저림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소금 부족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소금을 드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500ml에 티스푼 2스푼, 하루 한 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2리터까지 늘려가세요.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농도와 용량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금이 아니라 항산화력, 강알칼리성, 높은 칼륨을 가진 구해죽염을 선택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일주일 안에 변비가 개선되고 2주 후엔 숙면을 경험하시고 한 달 후엔 혈압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68세 박영수님처럼 15년 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적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죽염수 한 잔으로 건강을 되찾으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